왜 식당에서 먹었을 때는 맛있었는데 내가 집에서 하면 왜 이 맛이 안 나는가? 안녕하세요, 대성하루입니다. 그 연어 초밥을 할 때는 업장에서 많이 쓰는 한만식초, 그 다음에 전국의 업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고화쿠 적시초, 한만식초를 이용한 초대리와 고화쿠 식초를 이용한 초대리로 한번 어느 초밥이 좀 더 맛있는지 두 개의 초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에서 편하게 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알려드리고, 정말 내가 똥손이다, 나는 초밥을 죽어도 못 만들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아이템을 써서 귀여운 여기에 만들 수 있는 두 가지용 초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용할 연어는 가장 최상위 등급, 슈페리어 등급. 저희 대성하루에서는 오직 슈페리어 등급만 다루기 때문에 아주 좋은 최상의 연어로 오늘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흡수지가 들어있어도 처음에 좀 기름기나 수분이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해동지로 1차적인 수분 제거를 하겠습니다. 모든 생선 요리는 수분 제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 제거를 한 상태에서 조금 더 완벽하게 수분을 제거하고 기름은 빠지는 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 소금에 절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어에 있는 복막을 제거하고 소금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와 너무 짜지 않겠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뿌려줘야 됩니다. 일단 바닥에 많이 뿌려주고 마구마구 묻힙니다. 이렇게 많이 묻힌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짜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이거를 한 시간 정도 냉장고에 둬라, 아니면 얼마 정도 둬라 이런데, 보통 기준은 여기에 이제 생선에 이슬이 맺힐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놔두다 보면 생선에서 이제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점점 수분이 올라오게 됩니다. 수분은 올라오고 기름기는 갇히고, 기준이 애매하다 싶을 때 지금 정도의 두께면 1시간은 조금 너무 길고요. 좀 너무 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는 상온에서 한 45분 정도 절여두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시간 동안 뭘 할 거냐, 일단 초생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면을 한번 일자로 고르게 다져주고, 그 다음에 아주 칼끝으로 얇게, 칼질 하실 때 보면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무조건 손을 숨겨야 됩니다. 손이 앞에 있으면 내가 베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접어주고, 이 중지 기준을 잡아서 아주 얇게 칼끝으로 자, 이렇게 얇게 나온 생강을 팔팔팔 끓는 물에 생강을 넣어 볼게요. 생강은 투명해질 때까지 끓이시면 됩니다. 투명하게 끓인 생강을 오늘 사용할 초대리에 절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그렇게 절여주면 되고요. 오늘 사용할 그 초대리에 식초는 첫 번째 한만식초, 그 다음에 고화쿠 적시초, 이거랑 섞어서 적시초 2개, 한만식초 1개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만식초로 할 때는 보통 이제 식초 3, 설탕 2, 그 다음에 소금 1, 3대 2대 1 비율로 하고, 이 고화쿠 적시초는 끓이지 않습니다. 끓이지 않고 그냥 제가 미리 이제 소금을 한 5대 1 비율로 타놨습니다. 보통 다이소 가면 이런 계량 스푼 팝니다. 이게 일반적인 계량 스푼보다 깎아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걸로 5대 1 비율로 소금을 넣으면 미리 그냥 살짝 높게 이렇게 좀 적셔 놓으면 됩니다. 오늘 햇반으로 초밥을 할 건데, 햇반은 보통 한 스푼 정도,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한 번에 다 넣으면 생각보다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스푼을 떠더라도 조금씩 다르게 조금 섞다가 모자라다 싶으면 조금 더 넣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만식초를 사용해서 초대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과 소금을 약간 녹인다, 그 정도,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지, 팔팔 끓이면 식초의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팔팔 끓이면 안 되고 그냥 딱 소금 설탕만 녹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판만 식초 3T, 큰 티 하나, 둘, 셋, 설탕 하나, 둘, 소금 1T. 한만 식초를 이용해서 초대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2대 1 비율. 하나, 둘, 셋. 여기에 설탕 2스푼, 소금 1스푼 섞어서 어느 정도 끓이느냐? 그냥 살짝 소금이랑 설탕이 녹을 정도까지만 잘 이렇게 저어줍니다. 끓기 전에 꺼주시고 살짝 끓인 초대리를 부어줍니다. 초대리 양이 이제 조금 한 스푼밖에 안 쓸 건데 왜 이렇게 많느냐? 초밥을 우리가 질 때 초보들은 손에 밥이 너무 달라붙어 가지고 잘 못하는데 이 물을 이제 한 스푼 뜨고 물을 또 1대1로 섞어 가지고 손에 이제 적셔주는 물로 그거를 데스 물이라고 하는데 데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거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늘 사용할 또 고압 구석 시초 5대1로 미리 섞어 놓은 거고요. 양파는 이렇게 반 가르고 양파 속심을 제거하고 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양파를 물에 불려서 매운맛 제거하고 아까 보시면 많이 안 녹았던 설탕 들리는 거 보면 이제 거진 다 녹았죠. 안 끓이고 그냥 실온에 두었던 고압 구석 식초 소금도 이제 거의 다 녹았습니다. 쪽파는 초록색 부분만 쓰면 됩니다. 반 잘라서 겹쳐주고 그리고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칼날이 안 상하게 칼등으로. 자, 지금 보시면 한 45분 정도 지났죠. 보면 소금이 많이 녹으면서 물이 올라온 게 보이죠. 이래 되면 이제 아까보다 육질이 훨씬 탱글탱글하죠. 반대편도 보면 훨씬 탱글탱글하고 수분은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이거를 좀 더 육질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씻으면 연어는 좀 살이 약하니까 부서질 수가 있으니까 얼음물에 가볍게 너무 왜 고기가 상하지 않게 가볍게 헹궈주고 이런 가정에서는 키친타올을 사용하면 되고 저 같은 이제 프로 낚시인들은 항상 이 해동지가 박스채로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해동지로 이제 수분 제거하겠습니다. 해동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게 설거지 할 때도 물기 제거도 엄청 잘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확실히 수분 제거를 해주고 어떻게 보면 그 시메사바 요즘에 많이 먹는 이제 고등어 봉초밥 시메사바 할 때 보면 이제 물 2, 식초 1 이래가지고 이제 얘들이 이제 식초에 소독도 하면서 약간 조금 식초에 의해서 익히는 거거든요. 익히면서 살도 단단해지고 근데 이제 시메사바 할 때는 뭐 다시마도 넣고 이제 다른 것도 이제 그 활용도에 따라서 넣는데 저희는 그냥 생선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레몬을 활용해 가지고 한 30분 정도 절여줄 거거든요. 너무 오래 두면 색이 너무 하얗게 익거든요. 조금 있다가 한 30분 후에 보면 하얗게 익을 건데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훨씬 이 식초의 산미와 단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보통 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뭐 개인 취향이 있어서 아까 소금 정도만 해도 되고 그냥 먹는 연어보다는 훨씬 우리가 이제 뭐 가게에서 업장에서 먹는 맛과 비슷하게 낼 겁니다. 넣고 짜주고 넣고
자, 이래가지고 30분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어를 식초물에 익히는 동안 이제 초밥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도 장비빨, 요리도 장비빨 아니겠습니까? 자, 짜잔! 요리는 못해도 일단 장비빨 내세우면 사람들이 저 사람 요리 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초밥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평소 때 자주 해먹는 초밥틀에 반반 나누어서, 지금 초밥틀이 크죠? 햇반은 2개밖에 되지 않으니까 반쪽은 한반식초로 아까 만들었던 초대리, 반은 아까 오아쿠 식초로 만들었던 초대리로 반반 해가지고 한번 맛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리를 살짝 뭉쳐주고 한반식초 아까 끓였던 이 초대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뜨거울 때 넣어줘야 되거든요. 밥이 뜨거울 때, 자, 반반 나누고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일단 조금 넣어보고, 섞을 때는 이렇게 하는 한결은 넓게 좀 퍼지주듯이 자르듯이 주걱으로 밥을 자른다. 그리고 밑에 떨어진 이제 이 초대리를 위로 올려준다. 밥 위로 이런 식으로. 아주 조금만 더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바닥에 이제 초대리 물이 떨어지겠죠? 자, 위로 올려준다. 반대쪽은 적시초. 자, 색깔 차이가 지금 보면 조금 나죠? 얘는 하얗고 얘는 약간 적식초기 때문에 약간 누르스름한 빛깔이 띄고 있죠. 오늘은 요리동선, 요리를 원하는 분들도 초밥을 만들 수 있도록 아이템, 장비빨 한 개 사용해서 만들고 한 개는 제가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조리사 자격증도 안 땄었고 못 땄었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를 때 유용하게 쓰던 아이템인데요. 그냥 채워 넣으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에 이제 밥을 안 달라붙게 하기 위한 디스물, 자, 한 스푼. 여기에 그냥 물 조금 받도록 할게요. 자, 손을 깨끗이 씻고, 이것도 제가 주걱을 사용해 봤었는데요. 주걱을 사용하면 이제 좀 아무래도 밥알이 많이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데스물을 손에 묻히고, 초밥은 그래도 손맛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눌려줍니다. 근데 이 틀로 만든 초밥은 저한테 좀 밥량이 많더라고요. 밥알이 달라붙는다 싶으면 데스물 묻혀주고, 이것도 아마 일본에서 좀 유명한 그 틀이라서 검색해보면 금세 뭐 이미지로 찾으실 거예요. 햇반 한 개로는 꼭 차지는 않네요. 몇 개 정도는 좀 듬성듬성한데, 자, 이렇게 완성했으면 이렇게 세워줍니다. 틀의 모양을 맞추고, 자, 이래가지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짠 하고 밥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30분 동안 절여 넣어서 살이 이렇게 하얗게 익었죠. 이게 이제 식초의 산성에 의해서 살이 살짝 익은 겁니다. 이제는 씻지 않습니다. 바로 해동지에 식초물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 지하 이쪽 뼈를 제거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구워서 먹어도 되고 다른 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칼을 안 쓰더라도 일반 양식 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양식 칼로 한번 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정 칼도 잘 갈면은 이렇게 두껍게 쓱싹쓱싹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한 번에 쓸 수가 있죠. 보통 뭐 이 두께로 이렇게 썰어도 되고, 만약에 안 잘렸다면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많이 쓱싹쓱싹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지금 이 정도 크기가 되는데요. 초밥에 좀 사용하기에 길지가 않다고 생각이 드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조금 일정하지 않는 살 부분은 살짝 날려주고, 이 길이로 해도 초밥으로 하기엔 충분하지만 난 좀 더 길게 뽑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받치고 일단 모양을 내줍니다. 살짝 살짝 모양이 나올 때까지 조금 소비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보시면 연어 이렇게 결이 있죠. 결이 이렇게 자르면 안 되고, 보통 연어의 결의 역방향 연어가 지금 결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살이 조금 뭐 잘 달라붙는 거는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식감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는, 또 그리고 단면을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여기처럼 이렇게 역각으로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30도 정도 이렇게 기울이고, 여기서 그냥 그대로 쭉 내려와 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버리고 지금부터 그대로 자, 한 개 넣고, 조금 더 이제 만약에 더 넓게 면을 뽑고 싶다 그럼 더 칼을 눕히면 되죠. 자, 여기서 자, 그럼 초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까 했던 이 밥은 이제 뜨거울 때 적식초를 섞고 그 다음에 이제 선풍기 바람에 식혀두는데, 저희는 이제 그 절이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밥이 알맞게 식었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알맞게 이렇게 오른손으로 쥐고, 자, 왼손에는 이렇게 연어를 듭니다. 그리고 요 검지로 와사비를 살짝 묻혀서,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돌립니다. 돌릴 때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받쳐주고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돌려서 이쪽 모양을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저는 와사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넣습니다. 이렇게 놨고, 이제 돌려서 엄지손가락으로 여기를 밥 모양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두 손가락 놀리고 움켜쥐고, 이렇게 하고 또 받쳐주고 움켜쥐고. 보통 이제 뭐 얼음물에 미리 손을 좀 넣어가지고 손을 차갑게 온도를 내리고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초밥 질 때는 이제 밥과 뭐 와사비와 이제 데스물 이런 거는 다 오른쪽에 놔두시면 편합니다. 뭐 왼손잡이면 반대로 넣어두시면 되고요. 얘는 꽉 움켜쥐진 않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위에 올려주는 정도, 귀엽게. 이것도 귀찮다 하시면 그냥 밥 위에 올려두시기만 해도 됩니다. 자, 몇 개는 맛있게 토치로 거슬리도록 해요. 밑에 나무라서 탄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연어초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요린이도 따라할 수 있는 연어초밥.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환만식초, 얘는 환만식초로 만든 초대리, 얘는 고압부식초로 만든 초대리. 그래가지고 먹어보고 한번 시식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어주세요. 이거 먼저 먹을게요. 끝에만 살짝. 네. 이거 초밥집에서 사 먹었을 때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생연어 드셨던 거랑 좀 다르죠? 연어에서 좀 산미가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와사비를 아까 많이 넣었다 생각했는데도 좀 더 넣어도 됐을 것 같아요. 밥 양이 많으니까 와사비 넣어도 뭐. 이제 이거 먹어볼게요. 네. 우리 카메라님도 일단 이거는 한만식초. 한만식초. 아, 조금 익숙한 맛이죠. 이 초대리 샤리. 그냥 둘 다 괜찮다. 맛을 구분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맛은 지금? 근데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만들었을 때 맛은 아닌 것 같은. 완전 맛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뭐 우리가 뭐 마트에서 샀을 때 나오는 초대리랑 비슷한 초대리. 적식초는 이제 흔히 판매하진 않거든요. 이거는 적식초.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이 맛있어요. 1번이 맛있습니까? 일본이 맛있어요. 단맛이 있는 걸 둘 다 좋아하네요. 괜찮아. 그런가 봐요. 저는 조금 이제 생선의 맛을 살려주는 고압구 적식초가 좀 뒤에 낫더라고요. 거가 더 난 깔끔한. 뒤에 거가 난 더 나은 것 같다. 뒤에 거. 둘 중에 고르자. 그럼 적식초가 더 낫네요. 음. 다음에 좀 더 맛있는 초대리. 네. 초밥은 초대리. 샤리가 중요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한번 밥 짓는 것부터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대성하라의 요리하는 요린이 진셰프였습니다.